자, 안녕하십니까, 드이브로입니다. 자, 저는 지금 잠시 동네 앞에 카페에 와 있어요. 카페 왜 와 있냐? 커피 하나 시켜놓고 지금 여기 사장님하고 좀 안면이 있어서 사장님한테 조금 양해를 구하고 이제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러 왔습니다. 보이시죠? GV80. 자, 오늘 제가 어떤 내용으로 GV80을 알려드릴 거냐면 외관 제원 크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GV80 외관 자체가 BMW X5나 벤츠 GL에 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또한 팰리세이드와 산타페 차량들과 사이즈가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 수치를 알려드리고, 또한 이제 3개의 엔진이 다 공개가 됐죠 이미. 그리고 제로백까지 다 공개가 된 상태인데 수입 대형 SUV의 파워트레인과 비교를 했을 때 GV80의 파워트레인은 어느 정도인지 제가 한번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것도 알려드리고, 뭐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내용일 수도 있고 모르시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GV80 특징들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만 핵심만 꼽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고! GV80 이제 위장막이 씌워진, 지겨워요, 그죠? 정말 지겨운데, 자, 우선적으로 이제 크기가 공개됐습니다. 크기가 먼저 그냥 크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GV80 같은 경우는 전장이 4945mm입니다. 그러니까 X5에 비해서 23mm가 더 길고 GLE에 비해서 15mm가 더 길어요. 그러니까 뭐 경쟁 차종인 X5와 GLE에 비해서 이 전장 길이가 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대신에 이제 전폭 같은 경우가 좀 좁습니다. 그러니까 GV80 같은 경우는 1975mm, X5에 비해서 29mm, GLE에 비해서 45mm가 좁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고, 높이죠. 전고 같은 경우도 좀 낮습니다. X5에 비해서 30mm 낮고 GLE에 비해서 55mm가 낮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휠베이스 같은 경우도 좀 짧습니다. 솔직히 휠베이스가 GV80이 2955mm예요. 그러니까 X5에 비해서 20mm, GLE에 비해서 40mm가 짧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팰리세이드랑 산타페랑도 비교를 해드릴게요. 팰리세이드에 비해서는 35mm가 짧습니다. 산타페에 비해서는 175mm가 더 길고요. 그 전폭 같은 경우는 팰리세이드랑 똑같습니다. 전폭은 팰리세이드와 동일하고 산타페보다는 85mm가 더 넓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전고 같은 경우가 팰리세이드에 비해서 35mm가 낮아요. 그리고 산타페에 비해서는 35mm가 높습니다. 휠베이스 같은 경우는 좀 웃겨요. 이 녀석이 팰리세이드보다 전장이 짧은데 휠베이스는 더 깁니다. 그래서 휠베이스가 55mm 더 길고 산타페에 비해서는 190mm가 더 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저도 이제 남양연구소에 그때 방문했을 때 위장막에 쓰여진 GV80을 실제로 봤는데 실제로 차가 굉장히 큽니다. 제네시스에서 말하기를 이번 GV80 같은 경우는 경쟁 차종으로 BMW X5, 그 다음에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벤츠 GLE 이 3개 차종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의 파워트레인이 공개가 됐어요. 파워트레인이 총 3개 엔진을 공개를 했는데 3가지 엔진 모두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됐고 순행식 인터쿨러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3.0 디젤 같은 경우는 278마력의 60토크, 제로백은 6.8초예요. 가솔린 2.5 터보 이 엔진 같은 경우는 304마력의 43.0토크, 제로백은 6.9초입니다. 가솔린 2.5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내년에 또 출시될 소나타에도 적용이 되죠. 상당히 기대가 되는 모델인데 8단 DCT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솔린 3.5 터보 같은 경우는 380마력 54토크를 내는 성능인데 제로백은 5.7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쟁 차종을 봤을 때는 BMW X5랑은 어떻게 보면 3.0 디젤로 경쟁을 할 것 같은데, 일단 BMW X5 같은 경우는 265마력에 63.2토크, 제로백은 6.5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벤츠 GLE 어떻게 보면 3.5 터보 모델하고 벤츠 GLE 450 모델하고 이제 경쟁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벤츠 GLE 450 같은 경우는 367마력 51토크, 제로백은 5.7초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솔직히 뭐 BMW X5 30D 모델하고 GV80 30D 모델을 비교했을 때 이제 제로백은 좀 뒤처지네요. 0.3초 정도. 나름 비슷한 제로백을 또 보여주고 있고, 3.5 터보랑 이제 GLE 450을 비교했을 때도 똑같이 둘 다 제로백이 5.7초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제가 봤을 땐 디젤 모델에서 과연 이제 연비가 얼마나 나올지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우선적으로 연비가 또 잘 나올 수 있는 게
경량화를 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했는데 GV80 같은 경우는 도어 쪽에 알루미늄 소재를 적용하면서 이제 25kg, 그다음에 후드는 9kg, 그다음에 테일게이트를 7kg, 그러니까 이 정도로 경량화를 하면서 차체를 최대한 많이 경량화를 시켰다라는 거를 강조를 이제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공인 연비가 가장 솔직히 좀 기대가 되는데, 아무래도 22인치 휠을 꼈을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연비가 그렇게 잘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시객에서. 자, 이제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전체적인 특징을 좀 설명해드리면, 이제 여기 보이시죠? 여기 딱 봐도 LED 방향 지등이 들어갔는데, GV80 같은 경우는 프론트와 리어 쪽 모두 쿼드램프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제 이 두 줄의 디자인이 앞이랑 뒤랑 통일성이 있다고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앞쪽과 뒤쪽에 그런 헤드램프와 테일램프의 디자인 통일성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다 이제 아시죠? 휠 같은 경우는 22인치가 적용이 됩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상당히 큰 휠인데, 제가 이제 실제로 위장막이 쓰여진 차량을 봤을 때 휠이 상당히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차량의 사이즈 자체가 좀 길잖아요. 전장이 상당히 긴 여세이기 때문에 22인치 타일을 딱 꼈을 때 전체적인 느낌이 상당히 진짜 딱 누가 봐도 프리미엄 대형 SUV라는 그런 느낌을 줄 만큼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휠 디자인을 볼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이 5스포크를 기반으로 한 휠 자체가 상당히 멋있습니다. 또한 가까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에 이런 좀 디테일들이 좀 상당히 좀 살아있는 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또한 이제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사륜구동이 적용이 되는데, 이제 이 LSD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LSD 같은 경우는 대각선 방향 타이어가 동시에 지면에 떠 있어도 홈로를 탈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타이어와 이 타이어가 지면하고 떨어져 있을 때도 홈로를 탈출할 수가 있다, 그런 시스템이고, 또한 이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되면서 이제 전방 카메라와 내비게이션이 연동돼서 과속 방지턱이나 포트홀 같은 거에 노면 정보를 획득해서 그에 맞는 서스펜션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이제 BMW M 연구 소장이었던 알버트 비어만이 직접 세팅을 했다고 합니다. 약간은 그래도 주행 느낌이 좀 괜찮지 않을까, 또 그런 기대가 되고요. 자, 뭐 우선적으로 실내는 유출됐습니다. 실제로 실내에서 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약간 되게 심플해 보이는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독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큽니다. 디스플레이 크기 같은 경우는 14.5인치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습니다. 14.5인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크냐면요, 거의 K7이죠. 요번에 새로 나온 K7이나 뭐 모하비, 곧 있으면 출시될 더 뉴 그랜저에는 이제 12.25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크거든요. 상당히 큰데 GV80 같은 경우는 14.5인치,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인포 시스템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거는 이제 런칭을 해서 봐야 될 문제겠지만 상당히 아주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 녀석은 이제 10개의 에어백이 있습니다. 총 10개의 이제 에어백이 장착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쪽 센터에서도 에어백이 터진대요. 센터 쪽에서도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고가 났을 때 서로 상호간 추돌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센터에도 에어백이 터진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상당히 독특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한 이제 3D 서라운드 뷰가 제공이 되고, 또한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내 차 주변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드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모드도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지만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이제 약간 좀 큰 이미지를 볼게요. 큰 이미지를 보게 되면 우선적으로 이제 클러스터가 보이시죠?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에 따라서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그러니까 기본으로 제가 알기로는 아날로그가 들어가고요, 옵션을 적용했을 때는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은 디지털 클러스터를 기본으로 넣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보시면 이제 버튼 소재들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또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되게 좀 심플한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가 에어컨 공조 화면이 있는데, 그랜저도 터치로 바뀌었죠. 거의 좀 비슷한 모양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한번 제가 확대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유출된 화면입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되게 랜드로버 차량의 공조 시스템하고 상당히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방향 지시등도 이쪽에 있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맨 위쪽에 있습니다. 맨 위쪽에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뭐 통풍 시트나 뭐 열선 시트, 그리고 스티어링 휠 열선 기능은 모두 다 이 안쪽에서 터치로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따로 그거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은 없습니다. 또한 보시면 이제 기온 노브가 이제 돌리는 방식이에요. 그죠?
돌리는 방식인데, 이것 또한 이제 뭐 제규어나 랜드로버 차량처럼 이렇게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런 부분이나 공조 시스템을 봤을 때는 랜드로버사랑 굉장히 비슷하고, 하지만 이제 이 화면을 봤을 때 약간 좀 이런 부분, 이런 라인들이 좀 개인적으로 좀 렉서스랑 좀 많이 비슷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렉서스랑 이렇게 좀 BMW랑도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BMW 같은 경우는 그래도 클러스터 높이와 디스플레이 높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벤치야 뭐 완전히 동일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약간 이쪽은 렉서스랑 좀 비슷하고 이쪽은 좀 랜드로버사랑 상당히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1열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유심히 볼 게 뭐냐면, 자 바로 이 방향 지등이에요. 왜 그러냐면 GV80 같은 경우는 이제 HDA, 일명 고속도로 주행 보조죠. 한마디로 이제 고속도로에서 반절 주행 모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레벨 2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HDA2라고 불리는데, 여기서 가장 큰 특징,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고속도로 그동안의 HDA 기술 중에서 가장 좀 신기했던 기술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시속 130으로 맞춰놨어요, 속도를. 근데 내비게이션에서 경보속도로 가고 있는데 110km 카메라를 만나게 되면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HDA의 가장 큰 특징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HDA2로 넘어오면서 이 방향지등을 켜게 되면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차선까지 자동으로 변경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근데 이제 그건 좀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 깜빡이 있잖아요, 이거 방향지등, 이거를 살짝만 눌렀을 때 3번이나 5번 그 정도 이제 좀 자동으로 깜빡깜빡 거리잖아요. 아니면 깊게 누르면 계속 깜빡깜빡 거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요번에 GV80 같은 경우는 차선 변경도 자동으로 한다. 고속도로에서. 정말 그 부분은 대단한 기술력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열이죠, 2열. 2열 같은 경우가 우선적으로 5인승 모델이 있고 7인승 모델이 있어요. 6인승 모델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5인승 모델하고 7인승 모델이 나온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팰리세이드처럼 2열하고 3열 모두, 팰리세이드처럼 2열하고 3열 모두 전동으로 폴딩할 수 있는 기능은 당연히 적용이 되는데, 좀 특이한 부분은 뭐냐면 3열의 헤드레스트 있죠. 3열의 이 헤드레스트, 3열의 헤드레스트만 따로 폴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면은 3열의 헤드레스트가 있다 보면은 1열에서 주행을 할 때 룸미러를 보게 되면은 시야가 좀 가릴 수가 있잖아요, 뒤쪽 시야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열에 승객이 안 탔을 때 뒤쪽 시야를 위해서 3열의 헤드레스트를 전동으로 접어주는 기능까지 탑재한 것 같습니다. 정말 좋네요, 그죠? 공간이야 뭐 당연히 좋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로 그냥 그린다로 봤을 때는 공간이 뭐 엄청나게 넓은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냥 적당한 정도 넓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GV80 크기 재원, 그리고 이제 제로백,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또 적용되는 핵심 포인트 정도만 이제 제가 알려드렸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뭐 솔직히 정말 GV80이 완전히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지금 애간장에 타요. 이게 마케팅일 수도 있는데, 그죠? 근데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 정보들이나 제가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봤을 때는 정말 프리미엄 대형 SUV라는 타이틀답게 정말 굉장한 차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건 가격이에요, 그죠? 가격이 뭐 독일 브랜드 대형 SUV처럼 똑같이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가격적인 문제가 상당히 가장 기대가 되면서도 좀 걱정이 되고요. 솔직히 2주도 안 남은 지금 GV80 런칭 행사인데, 요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뉴 그랜저 런칭 행사는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지만 GV80 국내 런칭은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LA로 출국을 합니다. LA 출국을 해서 LA 모터쇼로 가게 되는데, 제가 이제 LA 모터쇼에 과연 GV80을 공개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과연. 근데 만약에 해외에서 작년에 팰리세이드처럼 국내보다 해외에 먼저 출시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제가 라이브 방송이나 아니면 좀 빠르게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빨리 GV80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신형 X6, 그 다음에 신형 이제 E 시리즈 그랑 쿠페라든지 좀 국내에서 아직 볼 수 없었던 신차들을 제가 많이 보고 올 건데, 그 차량들도 제가 따로 영상으로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자료를 알려드리고 싶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일 수도 있고 모르고 있었던 내용일 수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땐 정말 근데 기대가 됩니다, GV80.
급하게 제가 또 영상을 준비하느라 좀 영상미가 좀 고급지지 않았던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이렇게 또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